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소중한 자산이 단 며칠 만에 허망하게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심지어 그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닌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1997년, 대한민국은 바로 이 잔혹한 현실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환율 쇼크, 그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파도 속에서 우리의 부동산은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이했을까요? 예측 불가능하게 요동치는 환율의 흐름이 한 국가의 경제를 파탄시키고 평범한 개인의 재산을 얼마나 파괴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과거의 충격적인 경험은 오늘날 우리의 투자 전략에 어떤 귀중한 시사점을 던져주는지 함께 탐구하며 현재의 불확실한 시대에 현명하게 대비할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역사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1990년대 중반의 한국은 말 그대로 희망과 자신감에 부풀어 있었죠. 서울의 거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활기찬 에너지로 넘쳐났으며 도심 곳곳에서는 새로운 건물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올랐습니다. 건설 현장의 분주함은 마치 끝없는 성장을 약속하는 교향곡처럼 들렸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죠. 신문 일면에는 연일 기록적인 경제 성장률 기사가 실렸고 우리는 한국 경제의 무한한 잠재력에 깊이 취해 있었습니다. 모두가 장밋빛 미래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굳게 믿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마치 영원히 지지 않는 태양처럼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당시의 안정적인 환율 기조와 낮은 금리는 부동산 투자를 절대 실패하지 않는 마법의 공식처럼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은행 창고에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대출 상담을 받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매물이 나오기가 무섭게 계약서에 도장이 찍혔죠. 땅을 사면 부자가 된다는 믿음이 사회 전반에 팽배했고 이는 단순히 희망사항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듯 보였습니다. 부산항과 인천항에는 수출 컨테이너선이 쉴 새 없이 오고 가며 외화를 벌어들이는 모습이 이러한 낙관론에 더욱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모두가 현재의 번영이 영원할 것이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성장 이면에는 미처 눈치채지 못했던 거대한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죠. 겉으로는 고요해 보였던 수면 아래에서 거대한 빙산의 일부처럼 국가 부채가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앞다퉈 해외에서 외화를 빌려 투자를 늘렸고 이는 단기적인 성장의 촉매제가 되었지만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모든 것이 안정되어 보였던 그 시기에 이미 미묘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밝은 미래를 가로막을 불안의 씨앗들이 이미 조용히 뿌리내리고 있었죠. 과연 이 평화는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97년 여름, 동남아시아에서 시작된 작은 파문은 순식간에 거대한 해일이 되어 우리를 덮쳐왔죠.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지의 통화 가치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은 마치 도미노처럼 아시아 전역으로 공포를 전파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괜찮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지만 국제 자본시장의 냉혹한 시선은 이미 한국을 다음 타깃으로 지목했죠. 글로벌 투자자들은 불길한 징조라도 본 듯 한국에 투자했던 자금을 급히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짐을 싸서 떠나기 시작하면서 한때 화랑이었던 증시는 곤두박질 쳤고 원화 가치도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설마했습니다. 하지만 연초부터 들려오던 기업들의 부도 소식은 단순한 악재가 아니었죠. 한보철강을 시작으로 삼미그룹, 진로, 기아자동차 같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지는 충격적인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공장 가동은 멈췄고 수많은 직원이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었으며 거리에 나앉는 가족들이 늘어났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기업들의 부도 소식과 함께 불안정한 경제 지표를 쏟아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과 공포가 드리워졌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 뉴스 앵커의 굳은 표정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듯했죠.
특히나 충격적이었던 건 바로 환율의 배신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경제 뉴스의 한 구석을 차지하던 원달러 환율이 갑자기 모든 사람의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1달러에 800원대였던 환율은 불과 몇 주 만에 1000원을 돌파하더니 급기야 1500원, 2000원 선을 향해 거침없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환전소의 전광판은 매일 아침 믿기지 않는 숫자를 띄웠고 사람들은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해외에서 빌려온 달러 빚은 환율 급등으로 엄청난 원화 부담이 되어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독이 되었죠. 국내 기업들이 차입했던 외화 부채는 마치 시한폭탄처럼 터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환율이 오를수록 빚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고 기업들은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결국 파산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기업의 문제를 넘어 그 기업에 고용된 수많은 가정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은 가게 경제를 송두리째 흔들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앗아갔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던 우리 경제의 기반이 환율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파고는 부동산 시장에도 예외 없이 밀려들었습니다. 한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았던 부동산이 이제는 마치 뜨거운 감자처럼 아무도 손대려 하지 않는 애물단지로 변해갔죠. 매일같이 쏟아지는 기업 부도 소식과 실직의 물결은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도, 투자하려는 사람도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은 하나둘씩 꺼져갔습니다. 매물은 갈수록 쌓여갔지만 거래는 실종되다시피 했죠. 부동산 가격은 불안한 심리 속에서 서서히 하락하기 시작했고 한때는 꿈의 상징이었던 내 집 마련의 희망은 멀어져가는 신기루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외화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했던 개인이나 기업들에게 환율 급등은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달러로 빚을 냈던 이들은 갑자기 2배, 3배로 불어난 빚더미에 앉게 되었죠. 월급은 그대로인데 갚아야 할 빚은 천정부지로 치솟으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부동산을 급매로 내놓았지만 매수자는 찾아보기 어려웠고 시장에는 제값을 받지 못하는 매물들이 넘쳐났죠. 마치 댐이 무너지듯 부동산 시장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붕괴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이 불과 몇 달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안정적이었던 삶이 환율이라는 보이지 않는 칼날에 의해 송두리째 베어지는 경험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현실이었죠. 사람들은 혼란과 당혹감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국가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대한 경랑 속에서 부동산은 더 이상 안전한 자산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가계 부채를 더욱 심화시키는 주범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우리 사회는 환율이 단순한 경제 지표를 넘어 한 국가와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는 강력한 변수임을 뼈저리게 깨달았죠. 과연 이 위기는 어디까지 치달았을까요? 지난 시간, 우리는 환율이라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어떻게 가계 부채를 순식간에 불리고 부동산 시장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는지 이야기 나누었죠. 그 경랑의 끝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결국 대한민국은 1997년 11월 국제통화기금, 즉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가의 존립마저 위협받는다는 충격적인 소식은 전 국민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외화가 바닥난 상황에서 이 소식은 원화 가치를 더욱 급락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IMF 구제금융 신청과 함께 원달러 환율은 그야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800원대에 머물던 환율이 순식간에 1000원을 넘어 1500원, 심지어 2000원에 육박하는 믿을 수 없는 수준까지 치솟았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쓰나미가 해안선을 덮치듯 온 나라를 휩쓸며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듯한 위기감을 안겨주었죠. 달러 빚을 짊어졌던 수많은 개인과 기업들은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빚더미 아래 완전히 파묻히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더욱 극단적으로 치달았습니다. 환율 폭등으로 인해 빚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자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팔아야만 했습니다. 평생을 모아 장만한 보금자리, 자식에게 물려줄 것이라 믿었던 소중한 자산들이 모두 급매물로 시장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급매, 반갑 아파트라는 섬뜩한 문구들이 동네 부동산 중개업소마다 나붙었습니다. 매수자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었고 마치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쓰레기처럼 부동산은 순식간에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은행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의 부동산은 속절없이 경매시장으로 넘어갔고 경매법원은 매일같이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한때는 꿈의 상징이었던 아파트와 상가들이 주인을 잃고 헐값에 팔려나가는 참담한 현실이 곳곳에서 펼쳐졌죠. 평생을 바쳐 일군 자산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을 목격한 이들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분노와 허탈함이 뒤섞여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의 시기는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로 다가왔죠. 바로 외환을 보유한 외국 자본가들에게 말입니다. 치솟은 환율 덕분에 그들은 적은 달러로 한국의 우량 기업과 부동산을 헐값에 사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달러로 살 수 있는 원화가 2배, 3배로 불어났으니 한국의 모든 자산이 마치 파격적인 세일 상품처럼 보였을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경매 법원이나 기업 인수 현장을 둘러보는 모습은 당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죠. 이처럼 환율은 단순한 경제 지표를 넘어 한 국가의 부를 재편하고 수많은 개인의 운명을 가르는 강력한 변수임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한쪽에서는 평생의 자산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아야 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환율 덕분에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었으니까요. 이 거대한 외환 위기라는 파고는 우리 사회에 깊은 상흔을 남겼지만 동시에 환율의 무서운 힘을 뼈저리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돌반지, 순금 목걸이 등 소중한 금부치들을 내놓으며 국가 경제 회복에 힘을 보탰죠. 이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 했던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 속에서도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수많은 가정을 파괴했죠. 우리 모두에게 안전 자산이라는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위기 상황에서 진정 안전한 자산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외환 위기 이후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통해 환율 변동성이 단순히 수출입 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터전인 부동산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안정적일 것이라 믿었던 부동산이 환율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는지 생생하게 경험한 것이죠. 이 아픈 경험은 미래의 위기에 대비하는 지혜를 얻는 중요한 교훈으로 남아있으며,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